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과 아산에 이어 세종에서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양계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세종시 전체 산란계의 10여 %를 차지하고 있는 해당 농가의 닭 30만여 마리가 오늘 하루 모두 살처분됐습니다. 지난해부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달걀 가격에도 다시 영향을 주지 않을지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세종시 연동면의 한 양계 농장, 흰색 방역복을 입은 직원들이 입구에서 소독을 합니다. 어젯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곳의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심 사례가 발생했다며 해당 농장의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최근 폐사한 닭이 급격히 증가해 방역당국이 검사에 나섰는데 폐사체에서 AI 항원이 확인된 겁니다. 시는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닭 34만 5천 수를 즉각 살처분 처리하고 해당 농장에는 통제 초소를 설치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추가 발생 위험은 높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10km 이내 가금류 사육 농가 약 12곳에 대해 이동 제한 행정명령을 내리고 긴급 방역에 나섰습니다. 물론 이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현재 방역대 중에 3km 이내 지역에 현재 가금 사육이 전혀 없기 때문에 추가 발생 위험은 다른 지역에 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달 들어 인접한 천안과 아산시에서 잇따라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서 농가들의 불안은 커져만 갑니다. 아무리 소독 방제를 실시하더라도 산물제가 터지는 입장에서 농가에서도 지금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서 지금 끙끙 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산란계 농장에 잇따른 AI 발병으로 급란이 되어버린 달걀 가격도 걱정입니다. 이달 둘째 주 기준 계란 한 판 가격은 6,150원. 지난해 대비 30% 높은 수준인데 지난 겨울 대량 살처분 영향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올해까지 AI 확산세가 계속된다면 달걀 값이 다시 들썩일 수밖에 없어 확산 방지에 총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세종과 충남 일부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는 가운데 보령과 서천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적설량은 세종 전이 4.2cm, 보령 3.9, 부여 양화리 2.9cm로 올 들어 가장 많은 눈이 내렸고 보령과 서천 등 충남 남부 서해안에는 눈발이 밤에도 계속되면서 앞으로 3에서 8cm가량 더 내리겠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9개 시군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됐고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하 6도로 오늘보다 5에서 10도가량 크게 낮아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더욱 낮아 매우 춥겠다며 건강과 시설물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역에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병상 상황이 또다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과 세종은 중환자 병상이 단 한 개밖에 남지 않아서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수복 기자입니다.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면서 병상 상황이 또다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은 중환자 병상이 단 한 개밖에 남지 않았고 충남은 43개 병상 중 5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이 증상 발생 뒤 20일이 지난 중환자는 감염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 병실로 옮길 계획이라고 발표했지만 지역 의료 여력은 당장 주말을 버티기도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발생하는 중환자는 영호남권으로 옮길 수 있는 상황. 그나마 대전의 경우는 다음 주부터 충남대병원에서 중증증 병상 20개가 새로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어서 한시름 덜었습니다. 매일 한두 자리가 빈 정도로 상황이 많이 안 좋은데요. 중증증 병상에는 이제 중환자 중에 좀 상태가 조금 호전되신 분이나 어떤 신장 투석이 필요하신 이런 중증증 병상으로 입원을 시켜서 이런 가운데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세는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모두 16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기존 집단감염군에서 추가 확진자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과 교사 등 7명이 추가 확진됐고 대덕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9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26명으로 늘었습니다. 요양병원과 시설에서도 12명의 확진자가 더 나오면서 관련 확진자는 모두 515명이 됐습니다. 특히 대전에서 7명의 사망자가 추가됐는데 이 가운데 6명이 요양시설이나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충남에서는 천안 모 대학교병원에서 7명이 추가되는 등 모두 205명이 확진됐습니다.
특히 아산시의회 관계자가 확진되면서 당초 예정됐던 정례회 상임위원회 일정이 취소됐습니다. 세종에서는 동거인 3명이 무더기로 확진되는 등 2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과대 과밀 학급이 있는 지역의 초중고등학교들이 다음 주부터 부분 등교에 들어갑니다. 부분 등교에 들어가는 학교는 대전의 경우 초등학교 11곳, 중학교 14곳, 고등학교 3곳이며 충남은 초등학교 29곳과 중학교 8곳, 고등학교 13곳으로 학생 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조정합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초등 돌봄교실은 매일 등교 운영하지만 3학년에서 6학년은 한 학년이 주 1회 이상 원격 수업을 실시하고 중고등학교는 3분의 2만 부분 등교를 실시합니다. 대전 엑스포 시민광장에 내일부터 야외 스케이트 링크장과 민속 썰매장, 컬링 체험 시설이 개장합니다. 야외 스케이트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시설은 백신 패스를 적용해 접종 완료자와 PCR 음성 확인 유효자만 입장이 가능하며 수용 인원도 방역 수칙에 맞춰 제한되고 또 월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에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충청권 고위공직자들이 내년 6월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일찌감치 사퇴하고 정치권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최근 공직자 출신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늘면서 내년 선거를 앞두고 사퇴 시기를 저울질하는 공무원들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이재관 전 세종시 행정부시장이 차관급인 소청심사위원장을 마지막으로 32년의 공직 생활을 마감하고 천안시장으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천안 출신의 이 전 위원장은 충남도에서 경제통상실장과 대전 세종 행정부시장 등 충청권에서 요직을 거쳤습니다. 또 세종시 출범준비단장으로 세종시 출범에 관여하는 등 지방과 중앙에서 풍부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표밭狩이에 나섰습니다. 이제는 서울과 세종을 잇는 메가시티의 중심 도시로 천안의 자체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중앙과 지방의 행정 경험이 있는 저만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만권 전 천안시 부시장도 지난달 34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지난 14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했습니다. 전 부시장은 아산시 도고면 출신으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등 주요 요직을 거쳤으며 고향에서 일찌감치 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정치 행보에 나섰습니다. 아산의 발전을 위해서 도시행정의 전문가로서 재난안전의 전문가로서 다양한 정책 경험을 담아서 지역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지난달 명예퇴직을 신청해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천안시 부시장과 충남도 기획조정실장, 행안부 지방세 정책관 등 중앙과 지방에서 두루 행정 경험을 갖춘 만큼 내년 지방선거 출마가 유력하다는 관측입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대전 중구청장이나 서구청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권리당원의 확보가 사실상 승패를 가르기 때문에 선거 일정을 고려할 때 공직자들의 등판 시기가 빨라지는 분위기입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은 선거 90일 전인 내년 3월 3일까지 물러나야 하지만 일찌감치 사직하는 이들이 나오면서 선거가 과열되고 출마 예상자들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대전을 찾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저격하며 원자력 발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 달여 만에 대전을 찾은 안 후보는 한국원자력학회를 방문해 원전 없는 탄소 중립은 허구라며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비판하는 한편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원전의 안전성과 사용 후 핵연료 문제는 소형 모듈 원전과 파이로 프로세싱 연구로 극복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나노종합기술원과 기초과학연구원 등을 찾은 안 후보는 과학기술계의 목소리를 듣고 충남대학교 토론동아리 논함과 함께 불꽃 토크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대전시는 오늘 과학기술위원회를 열고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대한 올해 추진 실적과 내년 시행계획을 의결했습니다.
내년에는 지방과학기술진흥계획의 3대 전략, 9대 중점과제 분야 199개 사업에 3,71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올해 2,727억 원에 비해 36% 증가한 규모입니다. 또 과학수도 대전으로 도약을 위해 대덕특구 재창조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대덕특구 협력 사업을 가속화해서 4차 산업혁명 대응에 역량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보령 해저터널이 개통한 지 2주가 지난 현재 예상을 넘는 인파가 터널과 주변 관광지를 찾고 있는데요. 지역 경제가 때 아닌 특수를 맞은 건데 지자체는 손님 맞이에 총력전을 펼치지만 관광 인프라 구축이 아직 아쉽습니다. 강지령 기자입니다. 지난 1일 개통한 국내 최장의 보령 해저터널. 대천항과 원산도 사이를 터널로 잇고 다시 안면도는 해상 교량으로 연결합니다. 바닷길을 입체화한 도로에 주말이면 차량이 몰려 긴 행렬을 이루고 터널과 교량의 중심인 원산도는 주차장처럼 변합니다. 해저 터널의 시작인 대천해수욕장은 개통 직전 휴일 이틀 차량이 3만 4천여 대에서 개통 후 5만 대가량으로 관광객은 7만 명에서 11만 명대로 급증했습니다. 해저 터널의 개통으로 방문객 수가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주변 음식점과 숙박업소의 특수로 이어졌습니다. 해산물을 취급하는 해변 음식점은 조개, 생선 등 재료가 떨어져 못 팔 정도. 마치 여름 성수기 같았습니다. 테이블은 거의 밤에 다 찾아요. 손님들이 기다렸다가 드시고. 이렇게 많이 온 적 있었어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또 원산도와 안면도도 카페, 음식점마다 손님이 몰려 대성황이었고 숙박업소도 방이 꽉 찼습니다. 겨울 비수기에다 코로나19로 오랜 불황을 맞았던 상인들에게 모처럼 단비가 내린 겁니다. 해수욕장 도로가 혼잡을 정도로 많은 관광객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지친 상인들에게 숨통을 트지 않았나. 지자체는 관광 수요 잡기에 총력전입니다. 보령시는 1,000명 이상 수용하는 테마파크와 컨벤션 센터를 내년 완공하고 800실 규모의 호텔도 내년 신축 예정입니다. 또 원산도의 2,000여 실 초대형 리조트와 국내 최초로 섬과 섬을 잇는 케이블카 등 대규모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태안군도 영목항의 51m 전망대와 꽃지 해안공원 조성 등 볼거리 조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해양 관광 도시로서 대천 해수욕장, 어항, 원산도, 안면도로 이어지는 서해안 신 관광벨트의 중심 도시가 될 것입니다. 다만 원산도 대규모 리조트 건설이 주연돼 2027년에야 끝나고 안면도 개발도 20년을 끌다 다시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관광 인프라 구축이 더뎌 해저터널 특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대전 지역의 한 특성화 고등학교 교사들이 운동부 예산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수년간 운동부 학생들의 식비나 운동복 구매비 등 2천여만 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해당 학교 교사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학교로부터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전 여자친구를 차량에 가둔 뒤 폭행하며 협박해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습니다. 24살 A씨는 지난해 10월 수개월 전 헤어진 B씨의 회사 앞으로 찾아가 B씨를 차에 태우고 양손으로 목을 졸라 정신을 잃게 한 뒤 30여 분 동안 차 안에 가둬 감금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감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의 용서와 피고인의 진정한 참회 의지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중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진로 탐색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자유학기제에 대해 대전 지역 교사와 학생들의 만족도는 높지만 학부모들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교육정책연구소가 대전 지역 88개 중학교 교원과 학생,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원과 학생들의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각각 80.8점과 77.6점으로 높았습니다.